자, 부산연구소에서 다뤄볼 두 번째 연구 주제입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부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 부산 시민이라면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뭐 집값도 좀 올라야 되고 또 내가 있는 곳에 개발도 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일단 윤석열 당선자가 득표한 그 득표율이 지금 16개 구 상세 결과가 다 나왔는데 보니까 60%를 넘기는 3개 구가 공교롭게도 집값이 제일 높습니다. 해운대구, 금정구, 그리고 수영구. 아, 요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 조 의원님? 거기다가 또 재미나는 거는 네. 딱 60%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면은 59점 몇 프로가 지금 서너 군데가 더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서구도 포함되어 예, 있고 예, 예. 서구가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보면서 60% 나왔죠. 현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굉장히 열심히 뛴 그런 부분도 있어 보이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좀 중산층 이상의 분들이 아니면 좀 전통적으로 우리는 부산의 자존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분들이 있는 곳. 아까 동래구 같은 경우도 59.78이거든요. 아, 맞아요. 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 중구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59%가 넘지 않습니까? 네, 네, 맞네요. 이런 부분이 있고 연제구도 59%가 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남구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부산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부산에 시작하는 어떤 자존심이지라고 하거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더 열심히 뛰었거나 아니면은 좀 중산층 이상의 부산에서는 그래도 좀 부유한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실히 지지율이 높았다 그렇게 저는 보여요. 부유한 네. 지역 그게 네. 대단히 컸다라고 봅니다. 아. 특히 동래라든지 뭐 금정이라든지 금정은 좀 덜하지만 동래하고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부동산 실정에 대한 심판 심리 이게 굉장히 강하게 작동해서 대체적으로 저는 투표 결집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윤 당선자의 어떤 득표율도 굉장히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다. 그렇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어떤 그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한 6개 정도 지역은 그래도 40%를 넘거나 혹은 그것에 준하는 그런 득표를 함으로써 뭐 그나마 그래도 희망은 좀 갖게 되는 그런 되게 오묘한 좀 결과를 보여준 그런 대선 결과였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보면은 네네. 이제 아까 낙동강 벨트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영도가 또 눈에 띄더라고요. 그죠? 영도는 상당히 새로운 띄어요. 낙동강 벨트의 부수 지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사실. 네. 영도하고 부산진 정도가 조금 그런 경향을 조금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은 그래도 영도하고 부산진은 그런 모습은 보이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보수 성향 지역으로 저는 분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명확한 거는 강서라든지 사상 사하 이런 쪽은 좀 완전히 다른 모습들. 그다음 특히 기장. 저는 기장이 굉장히 좀 많이 변화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학교에 있고 우리 차 교수도 그러시지만 제자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자들 중에서 보면은 그 지금 30대 혹은 40대 초 이런 그 신혼에 해당하는 네. 부부들 보면은 이 도심 지역에는 좀 비싸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낙동강 벨트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많죠. 네. 주거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아이들 키우면서 생활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연령적으로 볼 때도 조금 더 진보적인 성향을 띠는 게 그런 또 영향도 있지 않겠는가. 저도 정관, 화명, 그럼요. 그다음에 정관, 화명, 일광 이런 쪽에 이제 새로운 신도시들 그렇죠. 형성되면서 그쪽에서 30대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40대, 50대 초반까지의 기본적인 인구들이 그럼. 사실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층으로 봐야 돼요. 와, 저희들이 이런 이제 통계표를 뽑은 이유는 수영구, 해운대구, 금정구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 강남 3구하고 어떻게 한번 묶어볼까 생각을 했는데 전혀 묶이질 않는군요. 묶여질 수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그런 지역들에서 대단히 저는 투표 결집도 굉장히 높게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포함해서 용산까지 해가지고 사실 서울도 그런 어떻게 보면 계급 투표죠. 계급 투표 모습을 보였거든요. 저는 부산에서도 그런 계급 투표가 명확하게 나타났고 심지어 이번 대선에서는 계급 투표는 광주 같은 호남 지역에서도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주도 대단히 높은 그러니까 새로운 굉장히 고가 아파트들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계급 투표가 나타났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못한 건 종합부동산세를 문재인 정부 이 임기 동안 거의 14배를 올렸습니다. 14배. 그게 저는 핵폭탄급이었다. 결국 종합부동산세를 그렇게 정말 쥐어짜듯이 했어야 되냐. 이건 저는 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의 완전한 실패. 패착이다. 저도 선거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한 패착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했던 거는 야 이건 2%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나머지 98%는 우리를 지지할 거야라고 봤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면 그 중에는 이제 자기가 집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죠. 아직 그 집이 없는 계층으로 사람이 가야 될 많고. 사람들. 네. 거기다가 이제 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세금이 너무 터무니없이 쓰인다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눈에 보이거든요.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나눠준다든지 뭐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고 하는데 보면은 불필요한 부분에 너무나 많은 재정 낭비가 있어지니까 그게 또 이제 악순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득표율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그 계급 투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관심 있어 하는 어떤 개발 이슈라든지 또 부동산 이슈라든지 이런 게 윤 정부가 들어서면 바뀌지 않을까. 개발에 대한 호재에 대한 심리가 많거든요.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도 집을 내놨고 있는데 이 집이 안 팔리는데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 되실 윤 당선자 때문에 이 네. 집이 팔리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가 크죠.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완화 또는 집을 가지려고 할 때의 그 뭡니까 빌려주는 돈의 대출의 어떤 퍼센테이지 같은 이런 것의 변화에 굉장히 기대가 많은 건 확실합니다. 저는 부산은 약간의 이런 복합적인 효과들이 있는 게 재보궐선거하면서 우리 그 박형준 시장이 제시했던 게 굉장히 규제 풀어버리고 특히 재개발 재건축 규제 다 풀어버리고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재개발 사업할 때 용적률 10% 올려버리고 이런 것들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실현이 되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윤 당선자까지 딱 나타나니까 그게 플러스 알파 되니까 기대감. 부산은 당연히 저는 서울보다도 훨씬 기대감이 클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부산에서 이미 매도를 내놨던 분들이 이제 물론 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매도를 걷어들이는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것만 봐도 집값은 들썩이고 있다. 또 재개발에 대한 기대도 넘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종류의 심의를 통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심의 과정이 되게 쉬워지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 동의 받는 거 이런 네.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주민 동의 조건을 완화시켜 버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혜택을 주게 되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바꿀 수 있네요. 예를 들면 90% 동의가 필요한데 80%로. 지금 근데 지금 그거는 이미 뭐 박현준 많이 시장이 이미 마- 바꾸고 있죠. 많이 느슨해졌을 많이 거죠. 느슨해졌죠. 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승수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 그다음 특히 도시계획이라든지 경관위원회 이게 부산시 같은 경우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해서 요거 하나 통과하고 나면 요거 통과해야 되는 순차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걸 한꺼번에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공동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버리니까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큰 저는 굉장하죠. 효과라고 그게 봅니다. 규제 또는 이런 것들이 뭐 전혀 다른 얘기지만은 지금 이제 그 가덕 신공항 같은 경우에도 딱 예타 면제 이래 버리지 않습니까? 네. 아예 예비 타당성 면제. 면제 해버리니까 그냥 속도가 붙는 거죠, 완전히. 네, 그것처럼 이게 정부가 어떤 정책의 규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푸는 것의 효과는 굉장하죠, 실제로. 그러면 저는 걱정이 이게 하향 그러면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건가? 아니면 정말 서울의 강남처럼 정말 이게 로켓처럼 올라가 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날 건가? 아니면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방식으로 뭐 해수동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다른 지역은 쪼그라드는 그런 방식으로 될 건가? 이 효과를 대단히 좀 주의 깊게 봐야 저는 된다고. 세 번째에 한 표. 세 번째로 하면 부익부 심의 양극화죠. 네, 양극화가 될 아마 겁니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윤 당선자로 인해서 부산은 기본적으로 일단 부동산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기대 심리를 좀 많이 좀 끓게 만들고 있다.